발달이 안 돼서 그냥 이런 막 표현들을 막 쓰는 거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뭐 낚시 때문에 필요한 용어들을 가져다 쓰기는 하지만 좀 웃깁니다, 제가 보면. 근데 전달은 잘 됩니다. 이걸 제가 우리말로 바꿔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이게 뭐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말은 순 우리말도 있지만 한자도 있고 이거 그냥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병용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뭐라 불러야 되나? 바닥 낚시, 이건 바닥에 붙이는 거잖아요. 띄우면 띄울 낚시, 띄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정확히 말하면 바닥층 띄울 낚시예요. 되게 웃기죠.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탄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탄화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 낚시는 그냥 죽으나 사나 민물 낚시 그러면 바닥에 붙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융통성 없는 사고거든요. 무조건 바닥에 붙이고 낚시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융통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붕어가 바닥에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 바닥에 붙이고 하니까 전부 다 바닥에 붙이고 한 거예요. 붕어는 바닥에 붙어서 다니는 줄 알아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닥 낚시에 붕어가 나오는 거는 먹이가 바닥에 있으니까 그걸 먹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붕어는 바닥에 배를 깔고 다니는 게 아니고 약간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배를 깔고 다니는 애들은 잉어다, 그것도 아니에요. 먹이가 있으면 얘들은 바닥이건 위건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거 다 좋아하지만 이상하게 우리나라 낚시는 경직되어 있고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붕어는 바닥, 여기 다 갇힌 거죠. 그냥 나는 그 찌올림 낚시가 좋다, 그래서 하는 거다, 그건 뭐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붕어 낚시는 올림만 정통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붕어는 떠서 다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요즘 다른 저수지 다니어 보면 초칭을 하러 가는데요, 붕어가 수심 한 6m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전층에서 다 토종이 나옵니다. 층을 안 가립니다. 심지어 표층에서 나옵니다, 토종이. 그러니까 배 깔고 다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 낚시, 붕어 낚시를 함에 있어서는 일본 사람들의 사고가 더 열려 있었다라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탄화 개념이 나온 겁니다. 탄화 개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탄화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낚시를 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이보다 더 효율적인 붕어 낚시는 없어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해왔고, 그리고 계속
진화 중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출발은 타나에 있습니다. 타나이에. 그러니까 이 낚시를 하려면 타나 이해부터 해야 되는 거죠. 보통 많이 생각하는 타나는 바닥층, 우리말로 할게요. 바닥층, 심층, 심주라 그러죠. 그 다음에 중층, 그 다음에 우리말 없으니까 미터, 우리는 미터라고 많이 하지만 일본 애들은 아사다나, 그다음에 표층, 카츠케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바닥층에서 바닥에 다 붙인다. 바닥에 붙인다. 그러면 바닥 낚시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만약 속고줄이 바닥 낚시. 근데 바닥에 고기들이 이 바닥이라는 이걸 기반으로 이 정도 층까지 있죠. 바닥에서 바닥 쪽이죠. 바닥 쪽에 이렇게 있는 애들 있잖아요. 완전히 바닥에 놓여 있는 먹이를 공략하는 게 아니고 이 공간 안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애들. 근데 바닥에 붙으면 잘 안 먹고. 그러면 이런 애들은 바닥층에 있는 거죠. 바닥층에. 이게 몇 센치인가 뭐 보다 그냥 보통 우리가 바닥에 채비가 닿을랑 말랑 하는 그런 정도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목줄 길이 그만큼의 그 유형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편납에서부터 목줄 길이까지 이 공간, 이 공간을 공략할 때 그 바닥 낚시도 아니고 바닥층을 공략하잖아요. 그러면 바닥층 낚시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정식 기법은 아닌데 이런 바닥층 낚시를 어느 날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일본 애들도 이걸 안 했죠. 안 했는데 이걸 하기 시작한 게 초이길이였고, 그 다음에 속고 나메루라고 하기노 명인이 했던 건데 비슷한 개념이에요.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뭐 그걸 지금 설명을 다 하긴 그렇고요. 비슷한 개념인데 중요한 건 밑에가 닫혀 있는, 여기 닫혀 있는 이 타나를 공략하는 낚시를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 같으면 이 한바늘 닫기, 우리는 공간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 평면화된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채비가 닿았나 떨어졌나 뭐 그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는 거죠. 바닥밖에 없었으니까 이런 표현밖에 못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바닥층 낚시예요. 바닥 낚시가 아니고 바닥층, 바닥 공간, 공간입니다. 이 떡붕어 낚시는 공간 개념으로 이해해야지 평면도 공간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이길이나 속고 나메루 같은 이제 먹이기 위한 진화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걸 뭐 정식 기법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이런 식의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저도 많이 쓰는 편이죠. 근데 초이 길이가 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초이 길이가 통하는 상황이 따로 있는 거지. 올레 같은 경우는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구사를 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수심 중에 깊은 곳,
저수지 같은 데 가면 뭐 수심 한 3m면 2m, 5m면 한 4m. 바닥층은 아니고 뜨죠. 뜨는데 좀 깊은 쪽. 그런 곳을 심주라고 불러요. 초칭은요, 낚싯대 길이 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은 화산이 많으니까 예전에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분화구가 호수가 된 경우는 수심이 50에서 70m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는 뭐 발 앞에 가도 20m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곳에서는 25척을 해도 얕은 수심이 심주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낚싯대 길이만큼인 거죠. 깊은 수심이라는 것은 그 저수지 낚시터 수심 중에 깊은 곳이라는. 그리고 중층은 보통 가운데 수심. 잘 모르겠다. 가운데 수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운데 수심은요, 보통 2m권입니다. 대부분 저수지들이 1.5에서 2m. 근데 먼 곳을 공략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낚시에서 제일 많이 구사하는 기법은 오키추가 됐죠. 먼 곳을 직접 공략하는. 일본 애들이 즐겨하는 기법은 초칭이겠죠. 속거나. 그것도 낚싯대 길인 만큼. 근데 우리는 그런 환경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키추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키추를 하려니까 투척이 어렵단 말이죠. 잡어도 이겨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부력 쓰는 거예요. 근데 원래 고부력 쓰면요, 진짜 고기가 미친 듯이 모여 있는 곳 아니면 진짜 고생합니다. 올해는 부력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낚시를 해보면. 그리고 각 상황에서 요구되는 부력들은 줄고 목줄들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낚시도 진화해야 돼요. 옛날식으로 자꾸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m죠. 아사다나. 아사다나는 그냥 이게 건강수심, 부담 없는 건강수심, 체력 좋은 애들 노는 곳,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긴 척으로는 잘 공략 안 합니다. 긴 척으로 공략하려면 투척이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고부력지 꽂아서 아사다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구사해서 못 잡을 경우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사다나는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표층, 카츠케는 보통은 40에서 60cm 수심이거든요. 뭐 더 얕은 곳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거는 표층에 고기가 논다. 그러면 공략해 볼 만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공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낚시를 자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평면적으로 이해를 하면 채비 모양을 가지고 기법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기법을 정의하려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뭐 찌 모양, 찌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뭐 찌가 내려간다, 내림 낚시. 찌가 올라간다, 올림 낚시. 그 다음에 채비가 다 떠있다, 띄울 낚시. 한 바늘 닫기, 두 바늘 닫기. 이거는 보세요. 그냥 모양이죠, 모양. 그죠? 그리고 이거는 채비 위치죠. 공간이나 운영의 개념이 아닌 거죠.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되고 제한돼 버리죠. 베스 낚시할 때 낚싯대가 뭐냐? 그 다음에 어떤 뭐 미노우나 뭐 아니면 어떤 싱커를 사용하느냐, 그걸로 기법을 정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거보다는 기법을 정의할 때는 어떤 공간을 공략하느냐, 어떤 떡밥을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구사 방법이 뭐냐, 이게 먼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모든 이름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낚시를 제가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게, 지금까지 내가 해온 낚시의 안목으로 이 낚시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하면요, 한국식으로 영어를 하려는 것과 비슷해요. 똑같다 하면 또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비슷해요.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이 낚시가 어렵다 자꾸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내가 하던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낚시를 잘 하려면 머리를 싹 지워야 돼요.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내가 해오던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도움 되는 거 있던가요? 그 한번 전향해 보신 분들? 도움보다는 방해가 됩니다, 사실은. 그게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뭐 바닥에서 어차피 똑같은 대상인데, 그렇지 않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이 낚시를 어려워하는 사람과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런 겁니다.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 뭐 그 스킬이 잘 구사가 안 되고,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해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자꾸 내가 예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이 낚시를 이해하려고 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투척도 방법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찌 부력에 대한 이해, 떡밥에 대한 이해 전부 다릅니다. 올림 낚시에서는 글루텐으로 집어를 하더라고요. 올림 낚시는 집어를 과하게 해서 경쟁을 시키고 이런 낚시가 아니니까, 사냥하듯이 하는 낚시니까 덫을 넣는 거죠. 그러면 그런 방식의 집어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글루텐은 집어제가 아니고 먹이용입니다. 우리는 그 집어를 공간에다가 다 채워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루텐 같은 걸로는 집어가 안 됩니다. 집어의 양도 다릅니다. 경쟁하면, 동일 조건에서 경쟁하면요, 볼 것도 없죠. 이거는 낚시 실력이 똑같고 같은 낚시터에서 그 낚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기를 잡는다, 고기가 있다, 그러면 이 낚시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상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거죠. 잘 못 잡던데, 실력이 없겠죠. 그거는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다른 낚시를 뭐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그만큼 최적화된 낚시라는 거죠. 그 이유는 공간 개념, 그 다음에 찌를 가지고 읽고 대응을 하잖아요. 물속을 안단 말이죠. 떡밥의 터치를 맞추고 크기를 맞추고 집어를 해서 경쟁을 시키고,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낚시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낚시를 배워서 진짜 옆에 있는 낚시꾼들을 괴롭히려고 마음먹으면요, 괴롭힙니다. 정말 고기 못 잡게 만들 정도로 위력적인데, 그렇게는 쓰지 마시고 대신에 정말 위력적인 낚시니까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공간 개념입니다. 타나. 이걸 염두에 두고 초이 길이 설명하려다가 여기까지. 초이 길이를 설명을 하면, 자, 바닥입니다. 보통은 두 바늘을 땅에 붙여서 낚시를 하는데, 그날따라 낚시를 해보면 여기까지는 반응이 좋은데, 여기까지는요, 근데 붙으면 반응이 안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린, 바닥에 붙으면 레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날은요, 내가 아무리 지지고 앉아 있어도 안 통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드리면 막 나오는데 바닥에 딱 붙으면 안 나와요. 그리고 자꾸 위에서 해먹어요. 내가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지고 안정을 시키고 뭐 이러려 해도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바닥이 밥 먹을 수 있는 밥상이 안 좋은 거예요. 장애물이 많고 먹이는 자꾸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뭐 다른 뭐 이물질이 있고 슬러지가 있고 막 이런 식의 환경인 거죠. 이런 날은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니죽니죽거리기만 하고 먹지도 못해요. 안 되는 거죠. 이런 날은 그래도 붕어는 바닥이지, 올림이지, 이러고 해보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초이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만 잡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초이길이는 이 공간을 공격하는 낚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납에서부터 내려가는 이 구간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층 띄울 낚시가 되는 거죠. 바닥에 붙으면 거의 입질이 없습니다. 바닥에 붙어서 나오는 입질도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위에서. 그래서 이 구간들을 공격해야죠. 이 구간들을. 근데 타나는 확실하게 알고 바닥 가까이에 있는 애들만 먹기 때문에 아랫바늘로 수심을 측정합니다. 해서 아랫바늘 수심 측정하고요. 찌톱이 물 밖으로 1에서 2 눈금 정도 나옵니다. 아랫바늘 딱 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 상태로 바로 시작. 그러면 2 눈금 정도 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랫바늘이 바닥에 닿고 목내림이 적당히 이렇게 나오는 마지막 구간이 되면 G톱이 1에서 2목 정도에서 스탑이 됩니다. 목내림이 천천히 나오면 1에서 2목까지 가죠. 여기 가면 되돌림이 시작할 때 회수하면 됩니다. 지지고 보고 되돌림 끝까지 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빠른 템포의 낚시이고 활성이 받쳐주거나 움직이는 먹이에만 반응할 때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사를 합니다. G톱은 긴 것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보통
초칭용 G무크나 PC무크 사용하면 되고요. 톱 구경은 1.0에서 한 0.6 사이의 것들 보통 사용합니다. 초칭지 쓰면 됩니다. 초칭지. 튜브톱 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낙하 중에 그냥 다 끝내기 때문에 굳이 튜브톱으로 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초칭지를 사용을 합니다. 떡밥은 공격적으로 구사할 때는 무거운 떡밥, 가벼운 떡밥 두 가지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옆 사람 죽이려고 세게 가면서 막 강제로 조절하는 경우이고요. 근데 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일반적인 초칭 낚시용 떡밥 쓰면 됩니다. 대신에 밥을 크게 달진 않겠죠. 이 구간 안에서 다 먹여 치우니까 이 정도 하면 되고, 바늘은 뭐 상황에 따라 사용하면 되고요. 초칭의 연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초이길이라고 붙어 있는 겁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제가 구사하는 거 보면 보통 눈금이 1, 2눈금 정도에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려 서고 거기서 입질이 탁 나오기도 하고 되돌림 한목 정도 본 다음에 회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바닥에 고기가 놀면서 바닥에 먹이를 안 먹는 경우에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초이길이를 잘 모르시니까 초이길이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초이길이를 설명하려면 공간 개념을 아셔야 돼서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통 목줄 길이는 초칭 길이 정도 쓰면 됩니다. 활성이 좋으면 40에 50도 쓰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50에 60, 50에 62 쓰는데 초칭보다는 약간 좁게 씁니다. 바닥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조이기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것도 같이 올리고 여러분 공부에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또 필요한 영상들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공간 개념 이해, 초이 길이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상식 설명드렸습니다.